슈화 현상이란 강세가 되지 않는 모음은 생략되는 것처럼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banana, banana, courier, category, elephant, beam, holiday, item, legitimate, model, policy, vitamin, utilize. 동사의 분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강도, 세기를 말합니다. 문장 구조에 있어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명사는 변화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음입니다. 문법 영어로는 조동사라고 하는데 이 조동사는 단순하게 시제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미래 시제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강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왼쪽으로 갈수록 강도의 세기가 센 거죠. 영역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확신의 영역, 의지의 영역, 능력의 영역이 있죠. 확신이라는 것은 강압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의지는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의지가 많아요. 나는 올해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반복을 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십니까? 대부분 might일 거예요. might면은 왕초보를 말하는 거예요. may는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는 건데 거의 못 하는 거예요. could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can 이거는 원어민과 자유스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겠죠. I can speak English 아주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I could speak English 일반적으로 대화는 가능하다. I might speak English 하면 거의 영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 I shall study English. 나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100%죠. 하지만 I would study English. 이런 마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should 하는 게 좋겠어라는 권유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ought to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서 너가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하면 잘못된 거다. 이런 뉘앙스가 약간 들어있고요. must는 강요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군대에서 사용을 하겠죠.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should를 쓰고요. will, would, may, could, can 이 정도만 대부분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조동사는 마음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불확실한 확률을 나타내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조동사는 강세의 정도라고 그랬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만약에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It is snowing. 이건 100%죠. 일기예보도 눈이 온다고 했고 밖에 구름이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must예요. 반드시 눈이 올 거야. 하지만 안 올 수도 있다. ought, should, shall은 이 확률을 나타낼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나을 거예요. It will be snowing in Seoul. 이 정도는 약 70%를 나타내는 거고 would be를 쓰면 더 낮은 거, can be를 쓰면 50% 정도. 딱 50%는 아닙니다. could be, 그보다 더 낫겠죠. might be를 썼어요.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거의 안 오겠죠. 이렇게 조동사는 강세를 나타냅니다.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인데요. 이 교수님이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학생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옷과 자동차가 페인트로서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전체 학생회의를 한 거예요. 목격자인 주인공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주인공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I couldn't say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You couldn't say or you wouldn't s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One more, come on. Untrammeled, son. Whom did you say? Well, I saw something, but I couldn't say who. I couldn't say 이렇게 이야기했죠? All right, what was the something you saw? I couldn't say. You couldn't say or you wouldn't say? You couldn't say, you wouldn't say. 주인공은 couldn't say라고 했어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 만약에 주인공이 I can say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물어봤을 겁니다. could는 했기 때문에 약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wouldn't say, couldn't say 이렇게 물어봤죠. 너가 알고는 있는데 의지가 완전히 없는 거야?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 couldn't say, you couldn't say, you wouldn't say.
그래서 조동사를 통해서 확신, 의지, 능력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이런 뉘앙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셉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9번째 쉐도잉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공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작전에 대해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보시죠. My father accepts that I want to create for myself, not follow in his footsteps. Not my work. Might. We're gonna need to do a little better than might. 자, 주인공이 어떤 작전에 대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that might work. 그 일이 좀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might 놀래죠. We're gonna need to do a little better than might. might보다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might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might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확률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 a little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may 정도는 돼야지 작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업이라는 영어인데요. 먼저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actually going inside the spirit of adventure itself. Oh, would you like to? Would I? The Spirit of Adventure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Would you like to?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would는 무엇을 나타내죠? 의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프레딕슨 할아버지가 Would I? 이렇게 물어보죠. 이 would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프레딕슨 할아버지가 Shall I?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을 느꼈겠죠. Would I?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would가 공손한 표현입니다. 남에게 나의 의사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Would I?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조동사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조동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음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는 소리,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앞에서 나는 소리 대표적으로 N, D, T, TH가 있습니다. N, D, T는 치조, 치경 부분에 붙여서 나는 소리이고 TH는 이빨 사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Thank you가 있겠죠. N은 치경에 강하게 붙여서 N, D는 붙였다 띱니다. D. 하지만 D와 T의 차이점은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그 차이인데요. D는 유성음이죠. D. T는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T. 목이 울리지 않죠. 목 뒤에서 영국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R이 되겠죠. 이때 입술은 앞으로 쭉 빼면서 R 발음을 해야 됩니다. R. 우리가 알고 있는 R 발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이스 사운드와 언보이스 사운드가 있습니다. 관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장 구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장에서 말을 늘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관계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명사는 먼저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가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이 바로 관계사를 통해서 말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사를 통해서 말을 늘린다는 것은 관계사를 써주고 나서 문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다시 가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주어가 주어로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명사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어 자리에서 설명할 경우에 주어 다음에 who, which, that을 사용하죠. who는 사람에 대해서, which는 사물에 대해서, that은 만능 that입니다. 다 사용해도 돼요. 관계사를 써주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오겠죠. 하지만 이 주어가 주어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주어에서 똑같이 써주지 않고 이 자리는 생략을 합니다. which is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은 문장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관계사는 절대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적어에서 관계사로 빠져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명사죠.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서 이 목적어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주어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관계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비워놔야겠죠.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도 관계사로 빠질 수가 있겠죠. 이 명사도 주어 자리가 생략할 수가 있고 목적어 자리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서 이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때도 생략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어가 다른 주어일 때, 이 명사와 관련이 없는 그런 주어일 때는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e need to find someone who can survive here. 첫 번째, 첫날에 봤던 문장이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목적어는 someone입니다. 여기서 목적어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someone이니까 사람이겠죠? who를 사용해 주겠죠? 그런데 이 someone이 주어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겹치니까 생략을 해주겠죠? can survive here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can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어는 you죠. 그리고 동사는 get이죠. 조동사가 있죠. can이 왔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겠죠. 목적어는 a job이 왔어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끝에 있는 명사에서 관계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 매거진이 주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사를 생략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어 자리에서 설명할 때는 이 관계사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I'부터 that거리죠. 이 안에서도 문장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 문장 안에서 주어는 I가 되고 am부터 approve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that거리 되겠죠. 이 that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That she sent, 보냈던 여자죠. to me인데 to를 생략해서 me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Please가 들어가면 요청문인데요. Please meet me for dinner at that place. 동사는 meet겠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습니다.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는데요. 그 명사에서 관계사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that place에 빠져서 주어가 나오고 went to 갔어요. 그러면 to 다음에 명사가 와야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 that place가 설명이 된 거예요. 본 문장에 보면 I went to with Massimo 이렇게 돼 있잖아요. to 다음에 with가 와서 좀 헷갈렸는데 이 사이에 the place가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텔이 왔죠. 그러면 문장을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문장 안에서 주어가 I고 동사가 so고 the pictures가 됩니다. 그 pictures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관계사로. That he sent the pictures. 같으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략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복되는 그 문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비 현상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D와 T가 오면은 R처럼 발음이 되죠. butter, water, later, latest, bottom, battle, go to, item. 오늘은 관계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사는 조금 엉뚱한 녀석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약간 불안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사에서 관계사로 설명할 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민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이 전치사를 관계사 앞으로 보내는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will my friend. 나는 친구를 만날 건데 whom이라는 것은 주어가 방금 사용되어지는 그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어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My friend와 my father가 틀리죠. 이럴 경우에는 whom을 사용하는데 my friend를 주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죠. 쭉 갔더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서 이 my friend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with를 앞으로 보내보겠습니다. I will my friend with whom my father went to the cinema.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나의 아버지는 갔지요. 극장에.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도 한국식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난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어렵죠. 그래서 탄생한 녀석이 있습니다. I know the time. 나는 알아요. 그 시간을.
그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which he will arrive at. 그가 도착할 시간인데 at이라는 것은 딱 그 시점이 되겠죠. at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I know the time at which he will arrive. I know the time at which he will arriv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at which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것이 바로 whe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the time when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략이 되면은 이게 정확한 at인지 in인지 on인지 정확한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This is the place. 이 장소는 바로 그가 태어난 장소라는 표현인데요. in을 앞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this is the place in which he was born. in which를 한 단어로 where가 되는 거죠. This is the place where he was born. 마찬가지로 at인지 in인지 on인지 생략을 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죠. 세 번째는 this is the reason which he was late for. for를 앞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for which가 되겠죠. for which를 다른 단어로 why가 되는 겁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he was late. 네 번째는 I love the way which she is happy in. I love the way in을 앞으로 보내면 in which가 되는데 이것은 in which는 how가 되는 거죠. I love the way how he is happy. 여기서도 사용의 원칙이 있는데 통일은 했으나 서로 같이 쓰기는 서로 싫어합니다. The time when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죠. The place where에서도 하나는 생략을 합니다. The reason why에서도 하나는 생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되는 것은 the way how입니다. 이 두 녀석은 같이 쓰이지 않죠. 이 표현은 원어민도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이것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what은 the thing which가 되는데 what은 불완전한 문장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좀 튀는 녀석이에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적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민은 먼저 감정과 마음을 이야기하죠. 주어로부터 출발하면 감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표현 자체도 어떤 감정적인 것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심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Because she loved me. 그녀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것이 원어민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국말은요. Because she loved me, I'm happy.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먼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원어민과 정반대적인 표현을 하죠. 실전 문장에서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유를 왜 어려운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사실을 말하죠. I don't understand.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don't understand. Y가 왔죠. 사이에 the reason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Y부터 appointment까지가 바로 목적어라는 거죠. I don't understand the reason for which 문장에서 for which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결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를 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It is so difficult to confirm appointmen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겠죠. It is so difficult. 아주 어렵다는 거죠. To confirm appointment.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어떤 상태가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의 더 문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명사죠.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의 위치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to confirm appointment가 주어고요. 동사는 is. 그 다음에 상태가 오겠죠. 앞부분이 이렇게 글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뒤로 보내죠. It is so difficult to confirm appointment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음절끼리 만났을 때 나타나는 동화 현상입니다. Get something, history, bad dog, officials say, with this, hot tea, sweet chef, D chef, is bound, one shadow, both sides, used to. 덩크 덩어리 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사에서 말을 늘리는 방법 중에 관계사가 있다고 했죠. 다른 방법은 그 명사를 문장으로서 말을 늘리는 건데 그러려면 앞에 that을 붙여줘야 됩니다. 문장의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죠. 이 중에서 명사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hat을 붙여서 문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입니다. 5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 자리, 여기서 that을 붙이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1번 문장을 뒤쪽으로 보내는 변형입니다. 앞에 문장이 이렇게 길면 말할 때 불편하니까 이것을 뒤로 쭉 보내는 거죠. 그 방법이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변형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은 유사한 개념인데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 명사를 that을 붙이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 네 번째도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니까 대신에 that으로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3번과 4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많이 생략을 하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생략을 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서 생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때 that하고 이렇게 문장으로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어 자리에서 확장하는 것을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어 자리에서 확장하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at I love football. 내가 축구를 좋아하죠. 미국은 사커라고 하고 영국은 풋볼이라고 하죠.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야. 이런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앞에 주어 자리에 that을 써주고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동사는 is죠. 이럴 때는 that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앞에 쓰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보내는 거예요. 뒤로 보내면 주어 자리가 비니까 아무 뜻도 없는 it를 써주는 겁니다. It is true that I love football. 여기서 that은 덩어리 that이겠죠. 영화 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보면 I don't understand why it's so difficult to confirm appointment. 모렌다의 대사죠. why는 관계사죠. 원래는 이 전체 문장은 주어, 동사, why부터 appointment가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어가 이제 관계사로 시작되는데요. 이 관계사 안에서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It is so difficult to confirm appointment. 여기서 to부터 appointment가 원래는 주어 자리에 와야겠죠. To confirm appointment is so difficult.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to로 써주고 뒤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It is so difficult to confirm appointment. 이런 형태가 나오죠. 바로 두 번째 주어 자리를 뒤로 보낸 덩어리 that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목적어 자리에서 확장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fact is that I am biggest your fan 이라는 건데요. 애니메이션 업의 대화 중에 하나인데요. The fact 주어고요. is는 동사겠죠.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대신에 that을 써주고 이렇게 문장을 써주는 겁니다. 물론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타동사 다음에 똑같은 비동사와 같은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거죠. 목적으로 오는 거죠. I like, 나는 좋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That I study English with shadowing way.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쉐도잉 방법으로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that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른 표현들을 영화에서 나오는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 will pretend you did not just ask me that. 에밀리 블런트의 대사죠. pretend 다음에 that이 있겠죠. that이 생략이 됐습니다. 목적으로서 you부터 that까지. 여기 that은 지시 대명사겠죠. 그것이라는 표현입니다. I think I could do a good job as your assistant. 앤디의 대사 중에 하나죠. I think 다음에 목적어 대신에 문장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that은 생략을 해주겠죠. 소리는 I think I 한 덩어리라고 했죠. 다음의 문장에 주어까지 앞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tell 동사인데요. tell은 타동사입니다. 시모네가 왔는데 이건 모렌다의 대사죠. tell의 내용이 I'll take부터 해서 available이죠. 그래서 tell의 목적어는 사실상 I'll부터 available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tell I'll take Jackie if Maggie isn't available 그 다음에 to 시모네예요. 그런데 앞으로 당겨야죠. tell은 이런 식의 문장 형태를 쓴다고 했습니다. tell someone 내용이 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에밀리 블런트의 대화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tell을 썼죠. 목적어는 you called yet again 이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쓰이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데요. makes가 나오는데 이건 사역동사죠. 그 다음에 think 다음에 I am not부터 fashion까지 이것이 목적어죠. that이 생략됐습니다. Remember, you and I have totally different job. Remember, 기억해, 명령어겠죠. 그 다음에 you and I부터 jobs까지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Remember that이 나오겠죠. 생략을 했습니다. So until she decides that
S 다음에 TH는 set 이렇게 발음된다고 그랬죠. 결정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You're not a total psycho. 너가 완전히 사이코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that이 있습니다. 이것은 덩어리 that을 말하는 겁니다. But I don't think I need this. think 다음에 that이 있는데 역시 생략이 됐겠죠. 덩어리 that 속에서 또 다른 덩어리 that으로 빠지는 2단 콤보를 보시겠습니다. told you. 너에게 말하는 거죠. tell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본 내용이 that I thought you were kidding. I thought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you were kidding 문장이 왔습니다. think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덩어리 that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덩어리 그 안에서 두 번째 덩어리 이런 식으로 2단 콤보로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You know that 했죠. 그리고 I think 다시 한번 that이 나왔습니다. 목적어 자리가 that부터 in your case까지인데 첫 번째는 that I think 두 번째 덩어리 that은 that부터 in your case까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두 번 역시 2단 콤보로 덩어리 that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I guess 내가 추측하는 바는 that I thought 여기 덩어리로 목적어가 한번 사용되었죠. thought 다음에 또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think라는 동사는 뒤에 that절이 오죠. That the dream space would hear all about the visual. I guess 다음에 that이 왔죠. 그리고 I thought 다음에 다시 한번 that이 온 겁니다. that부터 visual까지가 목적어죠. 그런데 그 목적어 안에서 I thought 다음에 다시 한번 that절로 빠져서 visual까지 가는 겁니다. 2단 콤보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쓰이지만 세 번째는 사실은 거의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셉션 영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화가 있다면 바로 인셉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도 어렵지만 문장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인셉션을 다 이해하고 소리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영화든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9번째 인셉션 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악마는 프라다가 끝나면 인셉션을 제가 다뤄볼 계획인데요. 이것은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요. It is only when we wake up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when은 의문문이 아니라 관계사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로서 보라고 했습니다. is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it가 나왔죠. 쭉 뒤에 보면 that we realized something was actually strang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는 주어 자리입니다. That we realized something was actually strange is only when we wake up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왜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냐면 단어는 다 아는데 대부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해석을 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문장 구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어 자리에서 보면요. that 써졌어요. 이건 주어 자리인데 본 문장이 아니라고 신호를 주죠. We realize.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덩어리 that으로 2단 콤보를 빠졌습니다. 주어 자리에서 something was actually stran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보낸 거예요. It is only when we wake up that we realize something was actually strang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의미 전달이 안 되신 분들은 먼저 문장 구조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문장을 보면 building a dream from your memory.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 다음에 생략형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building부터 memory가 주어입니다. 비동사가 나왔죠? The easiest way.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관계사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on이 왔죠? on 플러스 명사. What's real. 여기 what이 관계사라고 했습니다. And what is a dream. 현실과 꿈이 구분이 안 간다는 표현인데 문장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어, 비동사, 명사.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only way to know you've done the job. 본동사가 is죠. 그리고 목적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if부터 you까지가 됩니다. The only way에서 관계사로 빠졌죠. 그리고 to know 관계사로 빠진 것에서 다시 한번 덩어리 that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어렵죠.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문법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셉션 영화를 다 의미를 알고 소리를 잡는다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이미 고급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열심히 쉐도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다른 영화는 제가 처음에 할 때 대부분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하면 거의 2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영화는 지금 제가 한 번 끝내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내용도 많고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너무나 내용도 재밌고 문장 구조 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좋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서 덩어리 that. I speak about English. English 대신에 that she is studying Englis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in that, about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다른 것을 써버리면 틀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전치사 플러스 VING 형태. 생략되는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이 생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생략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덩어리 that은 말을 정확하게 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개 자리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주어 자리, 두 번째는 비동사,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 세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 이 중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은 뒤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동사, 타동사, 명사 자리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덩어리 that은 2번 연속해서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그래서 좀 복잡한데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문장을 보시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사, 타동사 다음에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지만 덩어리 that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영어를 쉐도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익히셔야지 중급 이상 영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대화에서 강세가 없는 양모음 앞에서 자주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H는 is, in, give him, come here, ask out, get him, with him.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장에 있어서 시제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동사 부분이죠. 2021년도는 현재죠. 2018년도는 과거입니다. 2022년도는 미래형이죠. 현재는 see, 과거는 saw, 미래는 will see가 되겠죠.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현재형은 반복, 습관, 그래서 빈도 부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동사를 쓸 때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ago, yesterday, 정확한 시점이 필요하고요. 현재 진행형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약간 미래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편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운동하고 있니? 운동하고 있어. 현재형은 뭐죠? 지금 현재 진행형은 뭐죠? 현재 진행형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은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운동을 시작했겠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거죠. 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까지의 진위 여부라든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있겠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현재 완료는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이 있겠죠. 지금 시점까지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I have lost my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어. 이런 표현인데요. I lost my watch 하면 그때 딱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I have lost my watch. 어떤 시점에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 시계를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점인 거예요.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겠죠. 과거 완료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까지의 진위 여부, 경험, 그리고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When I went to school yesterday.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어제 갔죠. She had already gone away. 그녀는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갔을 시점보다도 그 전에 그녀가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는데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since 2019.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출발되는 그 기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For
3 years since 2019. 미래 완료 시제는요, 내가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일을 했을 거야 라고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I will have seen golden time by next Sunday. 미래 완료 진행형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5 hours by 12 hours. 5시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12시까지 공부를 했을 때 5시간째 공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몇 시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12시에서 5시간을 빼야겠죠? 7시부터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제를 정리해보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현재형에는 현재 진행형이 있죠. 과거에도 과거 진행형이 있겠죠. 미래에도 미래 진행형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나타낼 때는 과거 완료를 쓰고,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의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미래 완료 진행형이나 미래 완료를 사용하죠. 물론 미래 완료 진행형이나 미래 완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웠죠. 조동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분은 다시 조동사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머리엔더의 대사죠. Also, I need to see all the things that Nigel has pulled for Guinness second cover try. 여기서 need to see, 이것은 현재형이죠. 현재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all the things that, 모든 것들인데 그것은 나이젤이 has pulled,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모아두었던 것을 말하죠. 목표라는 것은 Guinness second cover try인데 어떤 시점이 있었겠죠. 아, 이것을 모아서 기내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기내의 second cover를 위해서 모아야지, 뭐 이런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모든 옷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아왔던 거죠.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 아, 모아야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PP 현재 완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had pulled를 했어요. 옛날에 모았었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과거 전까지,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그 당시로 갔을 때 그 전까지로 모았었는데, 이런 표현인데 had 플러스 PP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죠.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Nigel will has pulled, 앞으로 미래까지, 지금이 2021년이죠. 2022년 겨울까지 모을 거야, 아니면 가을까지 모을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협찬도 알아보고 디자인도 하겠죠. Until fall, until next year, 이렇게 사용할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She died of something. 역시 모렌다의 대사죠. 아침에 에밀리가 앤디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일어나서 오라고 했죠. 오면서 커피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모렌다가 She died of something 이렇게 물어봤는데 have 플러스 pp죠.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 모렌다가 기다리는 이 시점까지를 말하는 건데, 이 출발 시점을 정확히 따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한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은 잘 몰라요. 그 전화한 시점 이유가 되겠죠. 죽은 시점은 모르겠죠. 어떤 시점에서 죽었나? 이런 표현인데, 출근해서 오기 전까지 불명확한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has died 대신에 had died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사망이 있죠. 지금 이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철수 had died 하면 그는 죽은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철수 집에 갔을 때 그때 철수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런 표현할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will have died. 이 환자가 이제 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1일에 병원 갔는데 암 때문에 이 사람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6개월 이상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죽겠죠. will have died. 이때 미래 시제를 이렇게 씁니다. I have already my dream jobs. 이건 친구의 대사죠. 현재형을 썼는데,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죠. 이 친구가 이미 already, 과거에 그 직장을 가졌죠. 지금도 그 직장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도 그 직장을 가질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동사가 바로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And before today, you had never heard of me. 모렌다의 대사죠. 모렌다가 유명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before가 왔으니까 today라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거겠죠. 앞에 있었던 일이 바로 you have never heard of me예요. 이 기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일까요? 모렌다가 유명해진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번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물어본 거죠. 이럴 때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다음 대사입니다.
You haven't peed since I left 이런 표현을 썼는데 You haven't peed 그러니까 오줌을 싸지 않았죠. 출발 시점이 내가 떠났을 때예요. 너 심부름 갔다 와. 그 출발한 시점이 있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오줌을 싸지 않았다. have plus pp 이 사이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I'm bursting 현재 진행형을 썼는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미래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I'm bursting 나 오줌이 터질 것 같다. No, I haven't. I've been minding the desk, haven't I? 에밀리가 화장실 계속해서 못 갔죠. 가면 잘리니까. 그래서 앤디가 심부름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지금 상태죠. 현재 지금 진행형의 상태까지 계속해서 책상을 파기만 했다는 거죠. 과거에 앤디가 심부름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는 거죠. 왜? 화장실 가면 잘리니까. One time an assistant left the desk because she slid the hand open with her letter opener. 어떤 인턴 한 명이 손가락 잘려가지고 잠시 책상을 떠났다가 전을 못 받았죠. 그래서 바로 잘렸잖아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I haven't been minding the desk. 그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이럴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사용하죠. 입 앞쪽에서 나는 발음은 NLDT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N과 L은 강하기 때문에 D와 T가 동화되어서 잘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Documentary, 20, Winner, Pentagon, The Runner, International, Interesting, Red Bull.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장에 있어서 시제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동사 부분이죠. 2021년도는 현재죠. 2018년도는 과거입니다. 2022년도는 미래형이죠. 현재는 see, 과거는 saw, 미래는 will see가 되겠죠.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현재형은 반복, 습관, 그래서 빈도부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동사를 쓸 때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ago, yesterday, 정확한 시점이 필요하고요. 현재 진행형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약간 미래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편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운동하고 있니? 운동하고 있어. 현재형은 뭐죠? 지금 현재 진행형은 뭐죠? 현재 진행형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은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운동을 시작했겠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거죠. 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까지의 진위 여부라든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있겠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현재 완료는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이 있겠죠. 지금 시점까지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I have lost my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어. 이런 표현인데요. I lost my watch 하면 그때 딱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I have lost my watch. 어떤 시점에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 시계를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점인 거예요.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겠죠. 과거 완료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까지의 진위 여부, 경험, 그리고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When I went to school yesterday.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어제 갔죠. She had already gone away. 그녀는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갔을 시점보다도 그 전에 그녀가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는데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since 2019.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출발되는 그 기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For 3 years since 2019. 미래 완료 시제는요, 내가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일을 했을 거야 라고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I will have seen
golden time by next Sunday. 미래 완료 진행형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5 hours by 12 hours. 5시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12시까지 공부를 했을 때 5시간째 공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몇 시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12시에서 5시간을 빼야겠죠? 7시부터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제를 정리해보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현재형에는 현재 진행형이 있죠. 과거에도 과거 진행형이 있겠죠. 미래에도 미래 진행형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나타낼 때는 과거 완료를 쓰고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미래 완료 진행형이나 미래 완료를 사용하죠. 물론 미래 완료 진행형이나 미래 완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웠죠. 조동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분은 다시 조동사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문장이지만 한 문장처럼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결합이 되는 그런 접속사들 있죠. and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처럼 연결이 됩니다. You come into the office right this second and pick up a coffee order on the way. 에밀리가 이제 앤디에게 명령을 한 거죠. 너 지금 공장에 사무실로 와. 그런데 그 중간에 커피 좀 사가지고 와. 이런 말인데요. on the way. is coming이 아니라 오는 중에 on the way.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장이 A 플러스 B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죠. Now get a pen and write this down. Get a pen and write this down. A 문장과 B 문장이 이어지는데 and로서 결합을 했죠. a pen을 빼면요. Get, write this down. a pen을 알만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The second assistant is supposed to do this, but Miranda is very private and she does not like strangers in her house. 이 문장은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갔죠. A, B, C 3개 이상도 쓸 수는 있지만 잘 쓰지 않겠죠.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second assistant is supposed to do this. 두 번째 비서가 이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죠. but이 왔습니다. but이 나오면 앞에 문장과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 하나처럼 쓰이게 되죠. 크게 보면 앞에 문장과 but 다음에 두 개 문장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총 두 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세 개 문장으로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과 반대인 것이 뭐냐면 Miranda is very private. Miranda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 중요하죠. And 그리고 she does not like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strangers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In her house 그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ivate과 strange in her house가 마치 하나처럼 쓰이죠. 이렇게 사용될 때 이런 일반적인 접속사를 쓰는데 이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 말을 길게 하고 싶잖아요. 나는 영어를 길게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 접속사를 그때그때 잘 쓰시면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다음은 if를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A 플러스 B죠. 그러면 if 다음에 이 문장은 B가 될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겠죠. A 문장은 대부분 결과를 나타냅니다. If you mess up 너가 만약에 어지른다면 My head is on the chopping block 내 목에 날아가 내 목이 단두대에 잘리겠지 이런 표현인데 결과는 My head is on the chopping block이에요. 조건은 뭐예요? If you messed up 하지만 원래 문장은 A가 앞으로 가야겠죠. My head is on the chopping block If you mess up 이렇게 쓰이는 것이 원칙인데 if 같은 경우는 조건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f I'm not here, Andrea. If I'm not here, Andrea. You are changed to that desk.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없다면 Andrea 너는 묶여져 있어야 돼. to 딱 묶여진 대상이 that desk이겠죠. 그 책상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A, if, B인데 반대로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응용이 되면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때 편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second assistant is supposed to do this. 앞에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in a house까지 왔는데 A, B, C가 왔어요. 하나가 더 왔죠. 원래는 3개 이상 오지 않았는데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접속사를 보면 so until이 왔습니다. until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끝나는 시점을 말하겠죠. She decides that 그녀가 결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You are not a total psycho. 너가 완전히 또라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괜찮을 거야. 이 문장은 멋이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겠죠. 이 A 문장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이 접속사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장문하는 연습을 해보고 말을 해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서 문장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문장은 명사는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개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that 다음에 문장이 오겠죠. 하지만 이 한 가지 문장을 두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접속사를 사용한 겁니다. 더 말을 길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관계사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를 보면 and then tellsimon에 주어가 있고 해 말하는 대상이 R부터 available 있죠. R부터 available 찾아보면 A 문장이 I'll take Jackie. 난 Jackie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if Maggie isn't available. Maggie가 가능하다면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가볼 수가 있겠죠. And then tellsimon에 if Maggie is available, I'll take Jacki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목적 안에서 접속사를 활용하면 문장을 늘려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잘 봐야겠죠. I wonder if she's lost any of that way that. 머린다의 대사 중에 하나죠. I wonder if가 왔습니다. 이것은 접속사일까요? 뭐 할까요? 이것은요 that if에서 if만 한 원래는 that if가 되겠죠. 그런데 if로 남는 거예요. 이것은 덩어리 대수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접속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덩어리 대고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because하고 if는 이 문장 하나만 쓰이고 마치 덩어리 대처럼 쓰입니다. 덩어리 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앞에 마음이 결정되는 동사 때 많이 쓰입니다. wonder라든지 do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오면 이렇게 because if를 씁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오면 덩어리 tha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동시성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en을 강조하면 s가 되고 s를 강조하면 while이 됩니다. while은 바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s를 좀 더 강조하면 as soon as, while을 강조하면 as long as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센 것은 as long as가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Miranda went out to meet with my gel and she will want more Starbucks. When she gets back, hot Starbucks. 머린다가 갔죠. 바깥으로 to 나가서 할 것은 만나는 거죠. With my gel과 그리고 나서 she will want 그녀는 원할 거예요. More Starbucks. 스타벅스 커피를 정확히 표현하면 want to drink가 되겠죠. 그래서 A 문장과 B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when이 왔죠. When she's get back. 항상 머린다는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 커피를 찾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그래서 그 국면 전환을 할 때 when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촌스는 집에 오면 문장고를 열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문장고를 열 수가 없겠죠.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의 문을 열겠죠. 그때 when을 쓰는 거예요. 오자마자 while이나 as long as로 쓰는 것은 신발을 벗는 거겠죠. 그리고 손을 씻는 것은 as soon as. 상황적으로 습관적으로 문장고 문을 여는 것은 when을 씁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I'm about to work in art. Call you as soon as. as soon as가 나왔죠?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A 문장과 B 문장이 있어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나는 전화하려고 했어요. as soon as 나오자마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때 as soon as 아주 급한 그 시간을 말하죠. when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습관적인 것은 아니죠.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while you are 너가 나가게 된다면 시간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Miranda needs to go to a man to pick up 25 scarves we ordered for her. 너가 나가자마자 머렌다는 다른 매장에 가서 25장의 스카프를 가져오라고 했어. 이런 표현이죠. 25장의 스카프는 우리가 이미 주문했던 그런 거죠. 목표는 her, 머렌다겠죠. 이 while은 바로 동시적인 일입니다. 원래 문장은 A가 Miranda부터 for her까지가 되겠죠. B 문장은 while you out. you out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은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After the room, 화장실 가는 거죠. 생략된 것은 I'm going to the room 이렇게 되겠죠. Serena and I are going to lunch. After가 있으면 어떤 게 먼저 일어날 일인가? The room, 화장실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Serena하고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가 가는 거죠. After, 원래 문장은 A after B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뒤에 일어난 일이고 앞에서 일어난 일이 B가 되는 겁니다. 앞뒤 우선순위를 말하겠죠. When I come back, you can go. 자, when 어떤 상황적인 전환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오면은 너는 가는 거야. 너가 가면 돼. 이런 표현인데 A, B, C가 나오는데 순서는 B, A, C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상황을 잘 알아야지 정확한 순차적인 의미 전달이 되겠죠. And Miranda missed Lagerfeld. 머렌다는 놓쳤어요. 라그펠스의 calling 전화를 just before 부포가 나왔습니다. before 그러면 머렌다가 전화를 놓친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가 라거필드가 비행기를 탄 것이 먼저일까요? before는 문장은
A before B잖아요. A가 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일어난 일이 B가 되는 겁니다. A before B 이렇게 되죠. 이것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겠죠. Just before boarded 70-hour flight to Australia and Miranda Miss Nangerfiel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before가 어떤 게 전인가 후인가를 먼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문을 찾아봤는데 이 접속사는 말을 늘리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장을 연습해 봐야지 무엇을 말하느냐면 결국은 이 접속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관계사 그리고 덩어리 대시 합쳐진 그 변형된 문장들을 많이 다뤄봐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문장을 통해서 어휘력이 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많이 연습해야 되고요. 너무 간단한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로만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절대 높일 수가 없습니다. 시트콤이 좋긴 좋으나 그런 시트콤들을 왜 초급 수준이라고 하냐면 이런 이제 어려운 문장들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간단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정도의 단어만 쓰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좀 더 어려운 문장을 많이 써봐야 되는데 이런 문장들을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th는 유성음입니다. then, 듬, then, 푸름, both of them, some of them, one of them, all of them. 끝자음과 첫 번째 모음이 결합할 때 현상입니다. working, take out, black and white, rolling, live up to, a lot of. 복자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마지막 복자음은 생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음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last text, send it, found out, camp out, pushed up, fall out, all in.